안녕하세요. 초등영어 수능 1등급까지 흔들리지 않는 로드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학부모님들께 강의로 진행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길어서 내용을 1부와 2부로 잘라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1부에서는요, 이 로드맵, 핵심적인 로드맵을 알려드리고요. 특히 2026년 개정 교육과정과 역대급 불수능을 뚫는 그런 솔루션에 대해서 제시를 해드리고요. 현재 그 입시 시장, 현황이 어떤지, 어떤 상황인지 좀 함께 현장의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어머님들, 옆집 어머님들만 믿으시고 우리 아이도 그렇게 휩쓸려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시지는 않으시는지요? 그럴 때 더 불안감이 엄습해 오죠. 옆집 어머님께서 제시하는 대로 혹은 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듣다 보면은 우리 아이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찍는 목표는 뭐냐면 어머님들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하기보다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또 2부까지 보신다면 명확하게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은 흔들리지 않겠다. 기준이 딱 서서 우리 아이의 로드맵은 이렇게 가면 된다라는 기준점을 명확하게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저는 이제 송파에서 학원 운영을 하고 있는 원장이고요. 11년 차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영어 현장에서는 19년 차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많은 교육 트렌드의 흐름도 보이고요. 또 어머님들의 마음도 잘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아요. 하지만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항상 이제 다 얘기를 해드릴 수 없었는데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좀 어머님들만의 기준을 확실하게 세우고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기준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 저의 목표입니다. 자, 일단 수능을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아직 초등학교일 때 할 게 많고요. 또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여기는 먼 일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능을 보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수능 지문을 보시면은 요 정도의 수준입니다. 요 정도의 수준을 재빠르게 읽고 문제를 풀어야 하죠. 렉사일로 하면은 1500, 그리고 이제 AR 지수로 하면은 9점대 평균 9점대에서 12점대의 그 지문이 나오고요. 지문의 수준은 작년과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 푸는 스킬이 굉장히 조금 바뀌어지고 이제 답을 고르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헷갈리게끔 나왔는데요. 일단 이런 지문을 읽어내야 되는 능력이 먼저 아이들에게 준비되어야 될 부분이죠. 이런 이제 문제도 있고, 원어민도 어렵다. 그리고 AI도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칸트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3번 정도 나왔고요. 자, 이런 거를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지금부터 초등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3.11%, 작년 2025년 같은 경우는 6%였는데 거의 반으로 더 어려워졌고요. 그렇게 어려웠기 때문에 또 이게 다 맞다가 아니라 이제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죠, 위원장이. 자, 이렇게 하는데 이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2040년도 수능을 폐지하자라는 제안도 나왔어요. 여기 이제 그 기사가 있는데요. 기사 폐지하자는 제안이에요, 제안. 그럼 현재 5학년부터 절대평가나 이렇게 차근차근 없애자라는 제안이 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수능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수능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또 없어질 수도 있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부터 6년 뒤 혹은 10년 뒤에 맞이할 세상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화될 거예요. 아마 어머님들도 아버님들도 예상을 하시겠지만 AI가 지금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AI가 CEO가 될 수도 있고 인간이 고용될 수도 있는 세상,
뭐 인간의 가축화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너무너무 생각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다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다면 아이들은 어떤 직업을 가질까요? 그리고 또 한국의 경우는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가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 확실한 불확실성이 너무나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시험을 위한 시험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또 이제 우리가 짚어볼 부분은 2026년 초등영어 개정안입니다. 초등영어 개정안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를 단순하게 배우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정보를 활용하고 소통하는 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4대 영역, 그리고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에 맞게 답을 찾는 이런 문제들이 나왔지만 이제는 이런 표현 대신에 이해와 표현이라는 식으로 이제 범주를 통합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이해는 단순히 듣기와 읽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에 뷰잉, 보기도 추가가 돼서 유튜브라든지 온라인 매체를 통한 그런 정보도 책과 동일한 것으로 이제 인식이 되어서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표현을 봤을 때 프로덕션에서 기존의 말하기, 쓰기, 아웃풋, 쓰기 이걸로 아이들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하기가 추가되었습니다. 제시하기라는 거는 이제 PPT로 발표하는 거, 영상을 활용해 전달하는 능력을 평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 가고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실용적이고 이제 교실에 앉아서 하는 영어가 아니라 좀 더 실용적이고 좀 발현적인 그런 영어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AI 디지털 교과서의 본격적인 도입으로 인하여서 2026년도부터는 5학년, 6학년 영어 수업에서도 AI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춤형 학습, 그래서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를 하면 뭐가 좋은가? AI가 분석해서 맞춰서 아이들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학습을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얘는 라이팅이 부족하니까 더 라이팅을 심화할 수 있는 콘텐츠를 해준다든가 또 얘는 스피킹이 부족해. 그럼 스피킹이 부족한 애한테는 조금 스피킹이 강화된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 맞춤형으로 도입된다. 굉장히 훌륭하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호작용도 강화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챗봇이 있기 때문에 교실에서 이제 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연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실생활 중심의 의사소통 역량은 강화. 이래서 실제 삶과 연계된 영어 사용을 지향한대요. 어떤 것이냐면 단순 암기보다는 특정 상황, 여행이나 취미 공유나 문제 해결, 어떻게 영어를 사용할지를 집중한대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바로 언어로서의 영어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그냥 단어 테스트 보고, 문법 테스트 보고, 문제풀이 테스트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로서의 영어, 언어를 어떻게 표현하고 언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해서 쏟아지는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여 윤리적으로 사용하고 소통할지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026년도부터는 암기가 아닌 발표의 시대로서 과거에는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평가를 했다면 이제 표현하고 발표하고 수행평가가 중점이 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수행평가가 2학기부터 이제 교실 내 평가로 원칙이 바뀌었다고 이게 작년 기사였거든요. 작년에 2025년도 2학기부터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행평가라는 것이 집에서 준비해 올 수 있었고 엄마 찬스 쓸 수 있었고 뭔가 AI를 도움을 받아서 준비를 해서 와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수행평가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교실에서만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본인의 온전히 자기 실력으로만 해야 한다. 이것이 바뀐 평가 원칙입니다. 교육부 지침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뭐가 중요하게 돼요? 이미 가지고 있는 본인의 영어 실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뭘 외워서 해왔다, 준비해왔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실력을 미리미리 초등학교 때 언어 실력을 준비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제가 상담했던 어머님 같은 경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이제 어떤 땡땡 학원에 다녔어요. 영어학원에 1학년부터 꾸준히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언어 방식이 아닌 이렇게 시험 방식, 열심히 외우고 테스트 보고 이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수행평가에서 문장을 쓰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다고. 그래서 첫째는 이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둘째를 보내시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너무나 들으면서 안타깝습니다. 아예 영어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니고 6년이라는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썼는데 남은 거는 수행평가 때 할 수가 없다니. 물론 시험을 잘 볼 수는 있으나 수행평가 비중도 커져가고 언어 실력이 중요해지는 이 입시 상황 속에서 좀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2학기 수행평가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수업 시간 내에 원칙 강화됐고요. 암기식이 전면 금지. 암기식 통하지 않아. 이제부터 암기 필요 없어요. 널려 있는 게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점검한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 이제 조카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그 수행평가에서 어떻게 수행평가가 진행되는지 한번 보니까 여기 송파구에 있는 어떤 중학교거든요. 그 학교에서 그, 그 미드에, 넷플릭스에 나오는 미드의 한 장면을 이렇게 쭉 들려줬대요. 자막 없이 처음에. 이걸 요약하세요. 이게 수행평가였어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 원성이 잦으니까 이제 자막까지는, 영어 자막까지는 보여줬대. 그러니까 빠르게 자막을 읽으면서 독해 능력, 리스닝 능력 이런 걸 총 동원해서 자기가 이해를 한 상태에서 서머리를 할 수 있는 능력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수행평가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희 조카는 100점 맞았어요. 수행평가는 그냥 다 100점이에요. 다 100점. 그냥 이렇게 이제 언어로서 영어가 되어 있는 아이들은 그렇다고 굉장히 잘한 것도 아니에요. 일단 제가 로드맵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한 이제 3점대 이상만 되면은 충분히 수행평가는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존에 먹고 토하고 그렇게 이제 하던 그런 수업 방식, 단순 암기, 문제풀이, 내신 벼락치기 이런 식의 어, 학습법은 이제 멈춰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장기 기억으로 결코 가지 않기 때문에 언어 실력으로 연관이 되지 않는다. 시간만 낭비해 시험은 잘 볼 수는 있으나 시험만 낭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학원에 대한 얘기도 좀 나중에 좀 더 드리고 싶은데 그런 학원, 그 내신만 바짝 봐주는 학원은 그 당시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이제 앞으로 우리 아이가 살아야 할 세상에서 정말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돈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는 책을 많이 보는 것이 필요하고 아이들한테 남는 교육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어로서의 영어가 되어야 나중 학습이 편해집니다. 자, 수능 1등급의 비밀이라고 해서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원장님 두 분이 이제 유튜브 저도 자주 봅니다만 요 분들이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은 적어도 영어책 100권 이상을 읽었다. 읽는 속도가 빠르다. 이제 이런데 굉장히 이제 한마디로 나중에 이제 책을 보시면 좋겠지만 한마디로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어야 된다. 한글책도 영어책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조정식 이 강사님께서 이 티처스에 나와서 입시 전문가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문제풀이 위주의 교육은 비추한다. 원서를 읽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언제까지? 고교 입학 전까지 쭉. 그 중학생 때까지는 이 원서를 읽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것이 이제 그 수능과 독해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제가 원서 학원 원장으로 있기 때문에도 더 원서를 강조를 하지만 원서 뭐 아웃풋이 안 나온다. 원서는 그냥 뭐 로망일 뿐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만나긴 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결국 갈수록 리딩. 결국에는 문해력, 독해력이 엄청나게 중요해지기 때문에 수능의 관건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원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능 독해, 지문 능력을 읽는 능력과 독해력 키우는 부분, 그리고 특목고를 만약에 준비하신다면 뉴베리 소설 읽은 리스트가 도움이 되고요.
일반 중고 내신에서도 원서 지문이 나와요. 예전에는 이제 교과서를 달달달 외우면은 100점을 맞을 수 있었는데, 물론 그렇게 하는 지역이 거의 대다수긴 하지만, 강남은 이미 외부 지문이 훨씬 많고요. 최상위권들이기 때문에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송파도 이미, 제가 있는 송파도 이미 탈교과서 현상으로 해서, 교과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교과서는 조금 쉽거든요. 2점대 뭐 이렇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이제 5점대 원서 지문이 나온다든가 4점대 원서 지문이 나온다든가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원서 지문을 다 주기도 하지만 그냥 안 주면서 거기 나올 거야 이렇게 언지만 해주시는 데도 있어요. 이 책 같은 경우 제가 뒤에 이제 있는 Along Walk to Water라는 책도 실제로 일부 중학교에서 나온 지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원서의 지문에 익숙하지 않으면 굉장히 낭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책은 이제 끼고 읽고 있어야 되는 것이 좋습니다. 리딩의 AR 지수 상승은 리딩으로서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AR 지수가 읽혀져요? 리딩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엄청난 다독 많이. 특히 시간이 있는 초등학교 기간 동안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엄청 쉬운 거라도 계속 꾸준한 다독을 해야 되고요. 이제 한 5학년 때 그 이상부터는 단어를 본격적으로 어휘를 넣어줌으로써 끌어올려가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자, 수능에서 지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독해 능력을 9점대 이상 키우는 겁니다. 9점대 이상 키운다라는 거는 평소 갑자기 되지 않아요. 중학교 때 갑자기 준비해서 되지 않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1점대, 2점대, 우리 아이들 실력이 지금 1점대, 2점대죠. 대부분이 3점대 이렇게 키워나가야지 그때 가는 거지 갑자기 늘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1만 단어를 장기 기억으로 알아야 돼요. 단순하게 암기하면 많이 까먹죠. 그래서 이거를 장기 기억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많은 책을 통한 어휘 습득이 있어야 하고요. 또 그 이후에는 또 저희는 단어 훈련이라고 하는데 단어 암기를 고통스럽게 스펠링을 막 외우면서 하기보다는 장기 기억으로 편안하게 하는 그런 훈련법을 합니다. 어쨌든 단어를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영어의 문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래서 영어의 문법은 중학교에서는 K 문법이라고 하는 한국형 그런 문법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시험 문제가 나와요. 뭐 문장의 종류, 뭐 이런 게 동사가 무엇인지 뭐 이런 게 나오는데 팔품사 무엇인지 나와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K 문법을 잘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결국은 독해를 잘하려면 문법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독해를 위한 영문법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됐다 해서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빠르게 읽어야 돼. 9점대 이상인데 되게 느리게 읽어. 그러면 그 수능 지문을 빠르게 읽고 빨리 해석하고 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독 훈련도 빠르게 읽는 훈련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고력, 추론 능력, 주제 찾기 능력이 길러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아까 보신 지문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 맡기냐면은 이것을 이제 하나의 사고의 흐름이 아니라 정반합이라든지 뭔가 좀 다른 내용이 주장이 있었다라든지 이런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사고하고 답을 찾아내는 그런 능력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또 많이 훈련하지 않으면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 어렵죠. 수능에서 1점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아이 성장 로드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쭉 씨앗부터 나무까지 울창한 숲까지 아이들의 성장 로드맵을 보시면 됩니다. 또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어머님들이 보시기에 또 우리 아이를 봤을 때 좀 또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방향으로 갔을 때 내신 1등급의 그 수준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유치 초등에서는 즐겁게 소리 노출과 그림책을 해주다가 AR 지수 1점대라고 하면은
초등 영어 1학년을 얘기합니다. 미국 기준 1학년이죠.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때 이 기준이 간다 그러면 되게 이상적이긴 해요. 미국이랑 똑같은 원어민 기준이니까. 근데 그 정도로 가야 되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지금 여기 이제 수능까지 흐름을 본다고 하면. 그래서 조금 일찍 시작하는 아이들이 유리하긴 해요, 영어는. 근데 너무 일찍 시작하면은 거부감 반응이나 또 모국어가 안 됐을 때 하면은 좋지 않기 때문에 모국어가 된 상태에서 초1에서 이제 파닉스부터 시작하는 것이 또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이 읽기 독립을 시작하고 또 3, 4학년 때 3점대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웬만한 리딩이 다 되는 거예요. 이거는 1년에 한 개씩 오르긴 하는데 그만큼 많은 다독을 하면서 올라가면은 이제 학년보다 더 빨리도 가능은 해요. 제가 있는 이곳 송파는 아이들이 굉장히 사교육과 조기교육을 많이 하고 영유 출신도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3점대, 4점대, 심지어 5점대까지도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만약에 아이들이 고통스러웠다면 나중에 또 놓고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고통스럽지 않고 즐겁게 습관을 들인다면은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5점대, 6점대가 이상적인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중학교의 내신에 나오는 교과서에 나오는 그 AR 지수는 한 2점대 정도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점대에서 3점대만 준비가 돼도 내신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중학교 때는 3점대 이게 최소한으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왜냐면 이제 내신이라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우리 애가 너무 늦게 시작했어요 라고 해도 불안해하지는 마시고 아직 시간이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우리 아이는 되게 빨리 시작해서 벌써 1학년인데 뭐 3점대 4점대예요 해도 다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이제 꾸준히 책을 이렇게 넓게 읽혀주시는데 좋고요. 책 읽기를 통한 이런 학습과 리딩의 성장, 언어의 성장은 한 4학년 때까지가 아주 최적입니다. 4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현실적으로 5학년, 6학년 때는 약간 이제 방향을 이제 틀어서 이제 정확한 독해, 정확한 문법 이쪽으로 이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과 수행평가 시험에 굉장히 잘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만 집중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뭘 봐야 되냐면 그것은 이미 초등 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중등 때는 고등을 위한 수능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 준비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9점대, 수능의 고3 때는 9점대에서 12점대 사이의 지문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지 상위 1등급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자녀들이 어리고 유치원생이고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면 그림책을 많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림책을 읽어준 아이들이 결국은 듣기 어휘가 굉장히 상승을 했고요. 이거는 문해력의 근간이기 때문에 듣기 어휘는 너무너무 좋은 맞바꿀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문해력을 위해서 뭐 단어 테스트를 하고 단어를 많이 외우고 이게 나중에 하려면 힘든데,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자녀가 어리다면은 정말 책을 많이 읽어주세요. 무릎에 앉히고 습관을 들여서 저녁마다 하루에 한 권씩이라도 좋으니까 이것이 아이에게 엄청난 힘이 되고 엄청난 자산이 됩니다. 이 학업 성취가 훨씬 높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죠. 자, 그림책을 읽어주는, 소리 내서 읽어주는 거. 맨박스라는 동화 작가도 이제 1000권가량 읽어주면은 아이들이 책을 띈다, 독립읽기를 한다 라고 말씀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모국어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도 한 글책을 이렇게 읽어줘야 되지만 또 영어도 이 정도 이상, 1000권 이상은 읽어줘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스테이지 1부터 아이들이 어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수능까지 가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 초등 저학년에서는 언어의 그릇을 넓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민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것 많이 들려주고 아이들이 표현하고 접해보는 것이 필요해요. 소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희는 소리 영어 이런 것들을 하는데 소리 영어나 음원을 많이 들려주는 청도, 그래서 듣기 어휘를 많이 들려주고 많이 read aloud 읽어주고 즐거운 경험으로 이렇게 습득의 개념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설렘에서 제시하는 그 레벨별 고울이고, 저희 이제 자체 교재 가맹으로 연결되는 이제 가맹 워크시트도 만들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 이제 책을 레벨별 교재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요. K부터 레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책을 읽는지 한번 보세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즐겁게 흥미롭게 책을 많이 읽으면서 올라가는 거죠. 각각의 이제 기간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렉사일 지수와 AR 지수 나와 있습니다. 자, 스테이지 2로 가면요. 이제 3, 4학년으로 가면 폭발적인 성장기가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어마무시한 다독을 통해서 언어적인 것들이 정말 꽃피고 성장하는 시즌이죠. 그래서 리딩이 이 정도 되는 애들은 그 정도 이해력이 되고, 스피킹, 라이팅을 마음껏, 뭐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마음껏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때 이제 다독을 하고 픽션을 읽어야 되는 이유, 읽기 지구력을 갖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읽는 건데요. 읽기 지구력은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넌픽션을 수능 지문이 넌픽션이기 때문에 그 수능 지문에 넌픽션을 읽어야 된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고, 넌픽션 없냐 많이 찾는 분 계시는데 4학년 때까지는 픽션을 읽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읽기 지구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것은 재밌어야지 많이 읽거든요. 재밌어야지 오래 읽거든요. 꾸준히 읽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야기예요. 이야기. 스토리로 되어 있고 시리즈물로 되어 있고 주인공과 뭔가 그 감정선이 있고 공감을 하고 커넥션이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챕터북으로 진입해서 이제 텍스트 위주의 책들로 쭉쭉쭉 읽어가는 겁니다. 저희 이제 학원에서는 또 설렘 영어 저희 가맹하신 원장님들 함께 하시는 수업법은 이렇게 이제 아웃풋을 뽑아내는 영어에서 원서를 보기만 하진 않고 계속 영어로 문답하고 이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언어를 많이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리딩만 더 하는데 어떤 어머님들은 이제 그러세요. 이제 애가 다 읽을 수 있으니까 이제는 문법을 해야 된다. 이제는 입시 준비를 해야 된다. 이제는 토플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해서 더 높은 교육으로 뾰족하게 가려고 아이를 완전 입시형 인간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이가 너무 불행해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것보단 넓게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말하기도 하고 재밌게 뭐 롤플레이도 하고 앞에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이렇게 넓게 언어의 그릇을 키워가고 계속 이렇게 이제 언어적인 능력을 더 키우는 게 더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걸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영어의 6대 영역을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얘기를 할 건데, 영어의 6대 영역이 무엇이냐 이제 이렇게 돼 있죠.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듣기, 읽기는 기존 시험 중심, 말하기, 쓰기는 앞으로의 수행평가 및 교육평가에 더욱 두드러지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해지는 거죠. 문법과 어휘는 시험과 언어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해야 돼요. 영어는. 자, 이제 초등 5학년, 6학년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더 정확하게, 뾰족하게 가고 논리를 더 완성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아이가 3점대, 4점대 이렇게 이제 넘어와서 5점대로 가는데, 이때 원서를 많이 보는 애들은 뭐 쉽게 이제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원서를 보는 부분이 명확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랑은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해석을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구조 분석하는 그런 훈련, 문법을 좀 더 배우면서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어휘도 더 깊이 있게 넌픽션의 어휘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고요. 또 장르를 확장해 주는 거, 픽션에서 스토리북에서 이제는 과학, 사회, 시사, 수능, 지문과 동일한 이런 역사라든지 넌픽션으로 방향을 확장해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능을 위한 정교한 다듬기죠. 만약에 수능을 안 볼 거다. 근데 이제 수능을 간다고 하면은 수능을 잘 맞아도 그 이후에 이제 원장님들이 그러세요. 수능 이후에 취직이 또 안 된다고 취직이 안 되는 아이들도 있고, 취직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우리 입시 중심만 한 친구들은 영어가 안 되고 입시만 잘하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언어가 이미 된 친구들은 또 다른 방향이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어를 더 강조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아이들에게 남는 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인구 감소 이런 것 때문에 한국만이 아이들의 무대는 아닐 수 있습니다. 세계로 나아갈 수도 있고요. 더 외국에서 더 많이 올 수도 있는데 언어가 안 되면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신만 보는데 시험만 보는데 이런 데보다는 아이를 좀 더 언어적인 것을 풍부하게 언어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시험도 그 위에서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언어와 시험을 동시에 잡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진짜 실력을 만들 수 있는 이 전략 6가지 6대 영향에 대한 전략을 다음 시간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